자, 이 세계사적인 이 변화 속에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부터는 우리 보수 진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실은 언어를 우파 진영이라고 그러는 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제 뭐 하도 보수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른바 컨저버티즘에서 보수주의라 그러는 게 워낙 일상화돼서 일상화적으로 잘 쓰이고, 트럼프 혁명도 사실 보수주의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여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막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은 트럼프발 세계 대혁명의 서브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작한 혁명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보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우파를 쓰지만은 현재로서는 보수라고 써도 크게 무방이 없겠다. 그래서 보수혁명이라는 지금 단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역시 1년 동안 제가 이 옥에 있다가 나왔을 때, 물론 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막 쳐가지고 저한테 많이 늘었어요. 우리 미디어 지독자 경상절도사부터도 하고, 저 대한민국당의 이진아 당원, 뭐,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 시장에서의 변화를 쳐서 직접 저한테 주고, 또 접견온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랬을 때 딱 나왔을 때 저도 놀랄 정도로 유튜브 시장이 완전 요동을 쳤더라 이거죠. 제가 들어갔을 때하고 지금 나왔을 때 1년 동안 유튜브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야, 내가 이거를 정확히 봤었으면 제가 감옥에서 그렇게 열받지 않았을 텐데. 오전에 제가 배진영 월간조선 차장하고 좀 통화하면서 이제 옥중일기를 좀 써달라 월간조선에 쓰기로 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유튜브는 볼 수가 없죠. 유튜브 당연히 볼 수가 없고, KBS밖에 못 보고, TV는. 신문은 이제 제도신문들, 조선일보부터 한겨레까지. 그 월간 잡지 이런 것들도 역시 제도권에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봤던 매체, 미디어치 같은 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유의 소리 이런 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늘 보던 매체들을 전혀 볼 수 없고, 이미 일찌감치 가치가 없다고 던져버린 제도 매체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네. 조선일보 보고 있으면 미쳐버립니다, 완전 이거. 조선일보는 좀 하나밖에 없어요. 문재인이 무너져도 박근혜 살아나면은 보수 분열되니까 못 이긴다. 무조건 박근혜 땅에 묻어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요, 조선일보 논조는. 이런 거 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내가 몸이 안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다가.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월간조선 정도만 좀 볼만한 겁니다, 월간조선 정도만. 월간조선 좀 편집이 자유롭나 봐요. 특히 이제 배진영 차장의 이른바 메이지 유신 본거지의 여행기. 이른바 이 사카모토 료마부터 해서 메이지 유신 혁명을 이끌었던 그 일본의 영호걸들의 이 본거지를 찾아가서 직접 기행문처럼 쓰는 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자마자 사카모토 료마, 시바르 오타로의 그 8권짜리 료마가 간다. 그 책을 읽고, 왜 자꾸 제가 메이지 유신 쪽을 공부하게 되냐면은, 이게 대한민국 지금 나라 망해가는데, 예전에 100년 전에 고종은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고, 왜 일본은 그 당시에 나라가 안 망했을까?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을 공부하게 되고, 이제 배준영 차장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메이지 유신 여행기를 이제 쓰는 건데, 어쨌든 옥중에서 월간조선 하나 보고 버티는 겁니다. 그걸로 좀 스트레스 풀면서 버티고 있고, 지적 충족을 하는 거고, 월간조선으로. 물론 단행본은 상관없고요. 단행본 책은 정말 다양하게 읽었는데, 매체로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월간조선을 제외한 정말 이 매체들에 볼 때의 스트레스를 제가 이 유튜브 상황만 정확히 내가 알고 있었으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었고, 쓸데없이 조선일보 KBS 볼 것도 없었던 거죠. 그냥 제껴버리고, 괜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는 겁니다. TV도 안 틀고, 신문도 안 보고. 걱정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안에서 고민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어오면서 박근혜 정권이 한 방에 무너졌을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계속 그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박근혜 보수 정권이 한 방에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단 우선은 왜 보수 권력이 한꺼번에 무너졌을까?
그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을 우선. 그래야지 다시 보수를 재건하고 그 보수가 대한민국을 재건하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을 했어요. 탄핵 때. 그때 아마 잘 기억하시면은 제가 탄핵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그렇게 잘 지냈던 보수 선배들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요. 안 싸운 사람이 제가. 보수 선배들하고. 그렇죠. 탄핵되는 과정부터 1차로 일단은 붙는 거죠. 복거리 선생. 박근혜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 하야시켜야 된다. 일단 하야시켜가지고 뭐 수습해야 된다. 들이받고 싸우다가 이제 탄핵도 끝나니까 또 갑자기 홍준표 튀어나와가지고 홍준표만이 뭐 희망이다.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줄 거다. 또 대판 싸웠죠. 제가 이제 다 뭐 제가 심한 말하고 사과하고 하였기 때문에 이걸 제가 거론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 맥락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나서 또 홍준표가 멀쩡히 감옥에서 힘들게 있는 박근혜 대통령 또 쫓아내야 된다. 박근혜를 쫓아내야지 보수가 산다. 그냥 유석춘 교수 제가 그 저를 많이 챙겨줬던 유석춘 교수 들이받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을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으니까 이제 땅에 묻고 버리고 가자. 이렇게 해서 죽었다 깨도 보수가 못 살아나는 거였어요. 절대 못 살아나는 겁니다. 홍준표 한번 밀어보자.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계속 걔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번 굴려보고 저렇게 한번 굴려보다가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초토화가 자꾸 전술을 변경하니까 명백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잔머리 쓰다가 원칙을 무너뜨려요. 그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그걸 갖고 대중을 설득하냐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사기다. 거짓이다. 특기 막 들다가 박근혜 땅에 묻어야지 우리가 산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 편만 따지지 말고 모든 운동은 제3자가 있는 거예요. 제3자의 국민이 보는 건데 어제까지 박 대통령 울면서 박근혜 구하지 하다가 다음날 박근혜 땅에 묻어버리자고 얘기하는 보수 운동가를 제3의 국민이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보수 초토화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국민들이 볼 때 보수 쟤네들 양아치들, 브로커들 끝장나는 거죠. 안 그래도 친문이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수 좌쪽 강경파가 붙어도요. 좌에서 강경파는 문제가 없잖아요. 보수는 원칙만 얘기해도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언론에 의해서. 지만은 봤어? 누가 또라이로 만들었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찰나인데 이건 아예 대놓고 빼도 박도 못하는 뒤통수치기와 변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보수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겠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야 된다? 같이 무덤으로 들어가자고 제가 얘기한 게 박 대통령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였거든요. 야, 쟤들 그래도 목숨 걸고 자기 진실 지키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설사 언론에 속아서 탄핵을 찬성했더라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덤으로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그게 운동가로서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싸그리 무너졌다. 왜 그 꼴 났냐? 그럼 왜 그렇게 됐냐? 보수 세력이 원래 장외에 큰 세력이 있고 거기서 선별해서 제도권으로 올라가서 자유한국당을 가든지 뭐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돈줄을 진 전경련이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공천장사도 하면서 이른바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장외보수는.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감투로 미끼를 써서 집회 때 이용해 먹고 뭐 성명서 때 이용해 먹고 이런 식으로 보수가 이른바 가축으로 관리가 된 겁니다. 가축으로. 언론이 국민을 가축 개돼지 취급하지만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전경련이 보수를 개돼지 취급을 했고 행복한 개돼지. 나는 전경련에게 관리를 받아요. 행복한 개돼지. 그 푼돈 좀 받으면서 맞잖아요. 저 정경련 돈 받았습니다. 제가 안 받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저 받았어요. 저 정경련에게
기획선에서 미디어치 팔았습니다. 팔다가 저도 팔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식이 느껴진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처음부터 이거. 어느 순간에. 그래서 보니까 탄핵 같은 큰 사건 벌어졌을 때 뭐 가시밭길로 가자. 뭐 조원진 대표 많이 하는 얘기. 가시밭길로 가질 못해요. 개돼지로 사육이 되다 보니까 그냥 길을 깔려준 길만 가야지 이 가시밭길 같은 걸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말은 좀 세게 해도 실제로는 그냥 관리받고 있었던 거. 양식장 안에 있었던 그냥 맥이나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자꾸 동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어. 갑자기 홍준표라는 사람이 완장 차고 나와 내 밑에서 글로 가는 거죠. 새로운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보니까 고성국 박사하고 서정욱 변호사가 홍준표를 출당시키자고 방송하는데 이 두 분은 뭐 홍준표를 지지한 적이 없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제가 그 방송 보면서요. 아니 대선 때 홍준표만이 희망이다 하면서 그냥 제가 전화를요 하루에 수십 통 전화 받으면서 너 왜 조원진 도와가지고 홍준표를 방해하냐, 홍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전화에 시달렸다니까요. 저는 선거운동 뛰지도 못했어요, 그 전화 받느라고. 그렇게 홍준표 하는 아마 전체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러다가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칼질하고 쫓아낼 때도 또 홍준표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홍준표를 출당시키자면서요. 딴 분들이. 그렇게 홍준표만이 희망이다 했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황교안 쪽으로 갔겠죠, 당연히. 뭐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아니, 물론 선택이겠지만, 자, 이런 식의 행태가, 이런 식으로 하는 보수를 국민들, 그것도 유시민이니, 김어준이니, 얘네들에게 약간 현혹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박근혜 줄 섰다, 홍준표 줄 섰다, 황교안 줄 섰다, 이런 보수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안 하면 그게 정신병자죠. 손가락질 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젊은 애들이 볼 때.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좌익들은 노무현이 죽었다, 울고 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했겠지만은 뭔가 좀 의리를 지켜 보이는 그런 건 좀 있죠, 좌익들이. 뭐 그것도 상당한 쇼가 많지만 이렇진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런 기질들로 온실 속의 화초들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대중적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누구의 지지만 받냐? 자유한국당의 공천 결정자, 전경련의 돈 집행자, 요 두 명한테만 귀여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수운동이라는 게. 지금까지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5.18? 자, 5.18이요? 5.18 보수에서 금치거예요. 보수에서. 왜? 정경련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유한국당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5.18 얘기하면은, 표 떨어져. 이거 안 되겠다. 막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5.18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만은 박사하고 한 4~5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것까지 다 검열이 돼버리는 겁니다, 검열이. 여기 검열받고 저기 검열받고 뭘 싸우고, 이미 대중미디어에 다 익숙해 있는 일반 20, 30대, 40대 국민들 볼 때 쟤네들 제 뒤에 전경련 지시받고 있는 애들인데 딱 보면 아는데 그거를 속여서 애들을 왜 보수는 젊은 애들을 못 데려오냐? 어떤 젊은 애들이 저런 보수를 지지하겠냐는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방송한 적 있었나요? 영웅봉쇄 코드가 이제 90년대 학번들, 이제 40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꽤 이어져요. 영웅봉쇄 코드 뭡니까? 을리에 살고 을리에 죽고 같이 무덤 가자. 그게 아니고 무덤 갈 것 같으면 남 먼저 무덤 집어넣고 지는 사는 그런 보수가 어떻게 대중성을 갖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참 별쇼를 다 하는데, 저 김무성이 같은 애들 젊은 층 표 얻는다고 가서 대학생들 업어주고 다니고, 업어준다고 지지를 합니까, 요즘 애들이. 그때부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보수가 제3자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지지를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처절하게 가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냥 피 흘리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처절하게. 앞뒤 계산 안 하고, 일반 국민이 볼 때 쟤는 왜 자꾸 벼랑으로 가지? 저거 죽는 거 아닌가?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쳐다보는 거예요. 제 이상하다죠. 제 서커스 안에. 이럴 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 기질의 보수 운동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 없다가 안정권 대표 지금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안정권. 저는 안정권 대표를요. 감옥 가기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물론 딱 한 번 방송 봤죠. 손석희 관련 방송에서 손석희가 딱 한창 뉴스타운 싸울 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 저 면회오고 제가 뭐 저 구명집회하고 그러니까 저는 단지 안정권 대표가 제 국명운동을 도왔으니까 이제 감사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분이 활동하는 걸 알아야지 뭐 인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권 대표 방송을 쭉 보는데 날밤을 새버렸습니다. 한 10시간 가까이 보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제가 시켰다는 게 아니라 보수가 사는 길은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때려버리는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 완전 미친놈이네 저거 되겠나? 그래야지만 대중적 신뢰를 쌓는 건데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주에 들어가서 5.18 진실을 밝히자.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광주에서 행사 여러 번 해봤습니다. 아마 보수에서 제가 광주에서도 보수층이 있어요. 보수 운동가가. 주로 기독교 이제 북한 인권 운동가. 근데 아마 서울 쪽에서 기획해서 가는 거 별로 없을 텐데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박종덕 저희 대구 호남본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만 해도 살벌해요. 느낌 자체가 살벌해요. 기자회견만 해도. 그것도 정말 조심스럽게 했는데 대놓고 대낮에 3,000명에서 광주에서 집회를 한다. 뭐 혹자들은 돈 벌려고 아니 돈 벌려고 그걸 합니까? 하고 그거 목숨 내놓고 아유 뭐 동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일반 국민들 볼 때 저거 완전 또라이네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사심이 없다. 자 최소한 이건 보증되죠. 이건 돈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유한국당의 무슨 부위원장 무슨 위원 이 감투 못 쓰는 건 확실하죠. 안정권 대표. 딴 거 몰라도 그거 끝난 거죠. 5.18 집회를 행사의 장소 빌려줬다고 김진태 의원이 징계를 먹었는데 광주에 들어가서 쌍욕 퍼부면서 5.18 밝히자 자유한국당 공천이 아니라 무슨 위원 한두 개도 못한다는 거 뻔히 이미 결정난 거 아닙니까? 안정권 대표는. 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게 극우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권은 극우다? 안정권 극우 5.18?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대중문화 평론가 정도가 제가 원래 대중문화 전공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5.18은 자 민주화 운동 김대중이는 민주화의 영웅 이렇게 알고 있는 일반 젊은이들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욕설까지 퍼붓고 왜 그게 가능해요? 순수함이 입증되는 거예요. 순수함이. 아 쟤는 국회의원 안 하는구나. 광주 가서 쌍욕 퍼붓는데 무슨 국회의원 하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버리면서 대중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그럼 너는 왜 안 했냐?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글 쓰는 사람 제가 쌍욕은 안 하잖아요. 저도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지만 쌍욕은 안 하잖아요. 그 자기 주특기가 있는 거죠. 주특기가. 저 기자잖아요. 기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못하고 저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안정권 중심으로 보수가 모이게 되죠. 보수의 무슨 제도에 감투 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대중이 안정권한테 가는 겁니다. 그거 그냥. 그러면서 유튜브 시스템에서 뭐 슈퍼챗? 뭐 나중에 저도 사실 부작용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퍼챗 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보수에서 펀딩한다 그러면 기획서 내가지고 전경련한테 받다 보니까 안정권 같은 보수운동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스템상으로는. 지금 안정권 같은 사람이 보수운동을 뒤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는 유튜브 펀딩 시스템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예전 같았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래서 이런 안정권을 중심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대중 세력 나중에 저는 보수가 아니라요. 저쪽 문재인이 지지했던 사람들도 다 붙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대중운동이 되면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과 전경련에 줄 서 있는 보수 세력이 개편되고 있다. 안정권 말로. 상당할 겁니다. 상당할 거예요. 아주 상당할 거예요. 아주 큰 판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서브의 흐름이 있어요. 김용호 연예부장. 마침 아마 안정권 대표랑 김용호, 난 나이가 어떻게 모르겠네. 제가 74고 김용호 부장이 77인가 76인가 그러고 아마 안정권 대표가 약간 밑이겠네요. 78, 79. 어떻게 보면 다 이제 386 이하 세대들인데 김용호 연예부장은 안정권 대표와는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 이른바 시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 안정권 대표는 제가 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높이 평가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김용호는 사실상 저랑 한 팀에 가까운 인물이어서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김용호는 제가 브레이크뉴스 2004년도 편집장 할 때 제가 연예 언론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자를 뽑는데 연예 언론을 개혁하는데 기존 기자가 개혁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자가 아닌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해서 이 이력서를 봤는데 영화사에서 일한 기자 경력이 없어. 그거 하나로 뽑았어요. 그거 하나로. 기자 경력이 없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김용호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낡은 기자들. 보도자료나 뵙게 되는 그 연예인 사생활에 밝히는 이 기자들 말고 진짜 연예 언론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기자 경력이 없어서 뽑은 게 김용호 기자고 기자 경력이 없기 때문에 급여는 최저임금. 그 당시에 아마 80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최저임금. 넌 경력이 없으니까. 80만 원짜리 최저임금으로 제가 채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네 마음대로 네가 그냥 근데 워낙에 이제 영화에 대해서는 독학으로 공부해가지고 영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써. 연예기사. 그래서 막 쓰는 거죠. 당연히 저는 연예인 무슨 뭐 사생활 그런 거는 아예 취재도 안 시키고 쓰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공적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비평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이상하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김용호가 들어오고 같이 친구 있었던 지금 이 문화평론가죠. 이문원 들어오고 지금 아마 쿠키뉴스에 있는 조현우 이렇게 들어와서 브레이크뉴스 연예팀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른바 연예판에 그냥 지금의 안정권발 태풍보다는 좀 작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연예 언론의 태풍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냥 일체 연예인 잡담 안 쓰고 연예인이 만들어내는 공적 발언 그리고 공적 작품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신화의 음악 5집 까버리는 겁니다. 이게 음악이냐? 근데 음악적 퀄리티를 분석해서 까기 때문에 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으로서 너 신화 음악 5집 음반 이거 굉장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까는 거고 안재욱 싸움으로 저희가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이게 다 화해가 됐는데 이거 설명하면 모르겠는데 김용호 기자가 그때 KBS 현장 취재 들어가가지고 안재욱이 막 그냥 현장에서 막 스태프들 지휘하고 마치 감독처럼 굴었다 뭐 이래가지고 기자 칼럼으로 썼는데 여기 대해서 안재욱이 소송을 걸고 뭐 소송을 또 거니까 우리는 또 같이 이제 이 반박 기사를 쓰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김용호가 아마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었죠. 저 멀리서 눈에 띄게 키가 작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안재욱 쪽에서 이게 신체 비하라 그래가지고 또 소송 걸고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게. 그런 게 한 수십 건 있어요. 수십 건. 그런 게 연예계에서 브레이크뉴스 연예팀이 만들어낸 그 이슈가 수십 건 있어요. 지금도 브레이크뉴스 들어가면 검색하면 막 그때 기사들 다 있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중문화평론가 출신이니까 저도 같이 밀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김용호는 이제 브레이크뉴스가 이제 해체되고 아마 뉴스원 뭐 이렇게 가다가 스포츠월드로 들어가서 그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김용호 기사 쓰는 게 일반 기자하고 다르게 그래서 뭐 마약 취재하고 하여튼 연예 이슈도 공적으로 가는 이슈를 취재해가지고 소송을 한 수십 건 걸렸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뭐 이런 걸 따지지 않지만은 대한민국 그 언론사에서 아마 김용호가 최연소 연예부장일 거예요. 30대 한 중반대 연예부장을 했으니까.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김용호 연예부장으로 돼 있는데 아마 그거 쓰는 게 그럴 거예요. 그거 어쨌든 프라이드죠. 최연소 연예부장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좀 이제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지금 뭐 깐에서 이제 뭐 황금종려상 받았다. 이제 이런 거를 보수적 관점에서 정보 접근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연예나 문화판에서 완전 퇴출돼 버리고 안에 있는 보수 세력들도 숨기다 보니까 정보 접근권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런 문제 터지면은 그거를 봉준호 감독의 이중성,
마치 반미처럼 정치적으로 포장하지만은 실제로 미국 자본과 굉장히 이 탄탄하게 유착되어 있는 이런 식의 이제 팩트 있는 비판을 하고 이번에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원래 마약을 워낙 오래 취재했으니까 이런 연예계에 그러니까 아예 보수는 접근해서 썼었던 연예계의 고급 정보를 갖고 그걸 갖고 연예계 구조를 까버리니까 다르죠. 저도 보수에서 문화운동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만 해도 그쪽에 접근 못 하잖아요. 근데 김용호 부장은 연예부장으로서 중앙에서 접근했던 정보 가지고 쳐버리니까 뭐 50만, 조회수 60만 이게 선정적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 필요한 정보예요.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정권 대표와 똑같이 김용호 부장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정도 급이 무슨 자유한국당에서 뭐 위원 타이틀 받으려고 뭐 눈치 보겠어요? 애초에 그런 데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지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보수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완전 퇴출당한 그 시장에 고급 정보 가지고 정보 던져주면서 밀고 가는 그 흐름 하나와 완전히 이거는 그냥 제도권 보수가 못하는 오직 대중만 끌고 가겠다는 판가리형 보수 안정권이 한 8 정도의 흐름을 보였던 거니까 이 포션이 김용호는 한 2, 3 정도 그렇지만은 둘 다 분명히 필요한 흐름 연예계여서 그렇죠. 보수 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이른바 인터넷도 그렇고 이 새로운 첨단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좌익한테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파트부터 해가지고 문화 파트, 벤처 파트 이런 것들을 이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김용호가 보여주는 거죠. 혼자도 하잖아요. 혼자도 하는데 뭐 스크럼 짜면 저거 못하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저도 많이 시도했지만 그게 안 됐단 말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감옥에 있는 사이에 어쨌든 안정권, 김용호가 두 개의 시장을 딱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야 이제는 되겠다 이제는 뭐 제가 외치지 않아도 20대 30대 좀 뜨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보수의 롤모델이 자유한국당과 정경련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롤모델이 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젊은 보수? 제가 보수 진영에서 연석회 하면 맨날 까는 게 젊은 보수 좀 찾지 말라고? 왜? 어차피 자유한국당 정경련에 줄 서는데 차라리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줄 서 있었으니까 적당히 하는데 새롭게 들어온 젊은 애는 줄이 없으니까 더 처절하게 기구, 더 처절하게 아첨하고 거의 뭐 박지원이 뭐 권노가 수준의 그냥 정치 프로들이 들어옵니다. 젊은 보수들. 젊은 보수 들어와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하니까. 이 구도를 깰 수 있겠구나. 뭐 내가 깬다는 게 아니고, 보수운동 저렇게 하는구나. 안정권, 김용호. 롤모델을 그렇게 가면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죠. 젊은 애들이 이제 보수운동 리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그렇게 쓰라는 건데, 이제는 이 둘이 보여줬으니까, 저는 그동안 말만 했지만은 이 둘은 지금 보여줬잖아요. 최소한 한국당 노비 문선 다 불태웁시다. 스스로, 보수 운동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당 때려 죽이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국당하고는 독립적 관계예요. 그렇게 설정이 돼야지 내가 보수 운동 하나하나 하는 게 한국당에서 평가해서 자리를 준다? 그러면 5.18도 못하고 세월호도 못하고 태블릿 PC도 못하고 다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수 운동하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당의 노비 문서를 다 불사르자. 그리고 그럴 자신 없으면은 젊든 늙든 관계없이 보수운동 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보수운동 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한국당에 입당해서 한국당에서도 가는 게 있잖아요. 당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게 있잖아요. 지역위원장부터.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당 가서 뭐 한 자리 하려면은. 왜 여기서 하면서 그쪽 눈치를 보고 공천 때 참 제가 나오고도 뭐 저 아끼는 분들이 이제 총선 내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지난번에도 너무 말 험악해서 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엔 정말 말 좀 조심해서 전혀 저하고 이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관 자체가. 그 방식으로는요 한국당 공천 총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보수 운동가들이 다 생각한다. 내가 한국당한테 안 지켜가지고 잘 해보자. 그럼 나라가 망하고 실제로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핵을 못 막아낸 거고
그것 때문에 탄핵 이후에도 계속 바닥기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안정권, 김용호 이 둘의 뭐 내가 볼 때 이 둘이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다 머릿속에 계산해서 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평론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석가라서 그런데 이 둘은 행동가하고 김용호이라는 정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 거를 알고 움직였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효과가 그 정말 이 썩어빠진 자유한국당 노비 수준의 이 보수운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한국당의 노비 문서들을 다 태우고 있다, 이 둘이. 경의를 표합니다. 예, 오늘 방송, 예,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방송 스케줄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병원, 예, 건강진단 병원 입원부터 스케줄을 확정하고 나머지 스케줄을 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방송하고요. 내일 오전 방송하고 수요일 강용석 변호사 방송하고 그건 어쩔 수 없고 하고 그거 이외에는 예, 병원부터 예약을 하고 그 뒤에 스케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